멀리 해야 할 사람 대 가까이 해야 할 사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아름다운 해운대의 풍경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문득 인생도 이 바다처럼 넓고 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또 헤어지기를 반복하죠. 파도가 밀려왔다 다시 물러가듯 우리 삶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해운대의 파도는 쉼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네 인생처럼 말이죠.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멀리 해야 할 사람들과 반대로 평생 곁에 두어야 할 사람들. 이 대비 속에서 우리는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부 멀리 해야 할 세 가지 유형. 첫 번째 유형, 감정의 흡혈귀.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대학 동기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이었죠. 반가운 마음에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앉자마자 친구의 입에서 쏟아지는 건 한숨이었습니다. 아, 오늘 하루도 정말 최악이었어. 사장이 나만 괴롭혀. 나만 힘든 일 시키고. 동료들은 다 편하게 일하는데 나만 야근해. 다들 나를 왜 이렇게 대하는지 모르겠어. 당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습니다. 그래, 힘들었겠다.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겁니다. 친구는 위로를 받아도 계속 불평합니다. 마치 끝이 없는 것처럼. 당신이 조언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건 안 돼. 이미 해봤어. 우리 회사는 달라. 넌 몰라. 1시간이 지나갑니다. 당신의 아메리카노는 이미 식어버렸습니다. 얼음은 다 녹았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불평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문득 깨닫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랬다는 것을, 지난달에도, 작년에도 항상 똑같은 패턴이었다는 것을. 이들은 마치 바닥에 구멍난 컵과 같습니다. 아무리 따뜻한 말을 부어도, 진심 어린 조언을 담아도 그 컵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건 해결이 아니라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아니라 동정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재미있는 건 당신이 힘든 이야기를 꺼내면 그들의 반응입니다. 잠깐 듣는 척하다가 금방 끼어듭니다. 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 경우를 들어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러면서 다시 자신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당신의 고통은 그들의 고통을 돋보이게 하는 배경일 뿐입니다. 당신의 슬픔은 그들의 슬픔을 더 크게 보이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고 나면 묘한 기분이 듭니다. 분명 1시간, 2시간을 함께 했는데 오히려 더 지쳐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마치 풀코스 마라톤을 뛰고 온 것처럼 피곤합니다. 정신적으로 탈진한 느낌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먹고 삽니다. 당신의 관심을 양분 삼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감정의 흡혈귀라고 부릅니다. 실제 흡혈귀가 피를 빨아먹듯 이들은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빨아먹습니다. 당신이 조금씩 멀어지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섭섭해라는 메시지가 날아옵니다. 요즘 왜 연락 안 해? 나한테 무슨 문제 있어? 너마저 날 버리는 거야? 라는 말로 죄책감을 심습니다. 당신을 감정적으로 묶어둡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쓰레기통이 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닙니다. 당신에게도 감정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정 퍼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 유형, 날씨 같은 인간. 직장 동료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어떨 때는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처럼 굴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환하게 웃으며 다가옵니다. 오랜만이야. 보고 싶었어. 요즘 왜 연락 안 해? 전화는 왜 안 받아? 농담을 던지고 어깨를 두드리고 마치 평생을 알고 지낸 사이처럼 굽니다. 점심 같이 먹자고 합니다. 저녁에 한잔 하자고 합니다. 주말에 놀러 가자고 합니다. 당신은 기분이 좋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우리 사이가 좋아졌구나.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들이 부탁할 일이 생긴 겁니다. 프로젝트 좀 도와줄 수 있어? 보고서 좀 봐줄래? 거래처 소개 좀 해줄 수 있어? 당신은 도와줍니다. 친구니까요. 동료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걸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락이 끊깁니다. 마치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당신의 메시지에는 답이 없습니다. 카톡은 읽지 않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우연히 회사 복도에서 마주쳐도 어색한 미소만 날립니다.
바쁘다는 핑계를 댑니다. 미팅 있어서 급한 일이 생겨서 다음에 연락할게. 몇 달이 지나 다시 필요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또 나타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야, 요즘 어떻게 지내? 나 요즘 너무 바빴어. 미안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탁을 꺼냅니다. 이번엔 이런 부탁인데 너밖에 없어. 네가 도와줘야 해. 창밖을 보세요. 아침에는 햇살이 쨍쨍합니다. 점심에는 구름이 낍니다. 오후에는 비가 쏟아집니다. 저녁에는 다시 맑습니다. 날씨는 변덕스럽습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들도 똑같습니다. 필요에 따라 태도가 바뀝니다. 이득이 있으면 친절합니다. 이득이 없으면 냉정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우산이 아닙니다. 애초에 이 날씨 속을 걷지 않는 겁니다. 진짜 관계는 거래가 아닙니다. 주고받음의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밥을 샀으니 다음엔 네가 사야 해. 이런 식이 아닙니다. 내가 도와줬으니 너도 도와줘야 해. 이런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주고 싶을 때 주고 받을 때 감사히 받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당신은 무엇일까요? ATM 기계입니다. 필요할 때 찾아와 빼가고 텅 비면 돌아서 떠납니다. 카드가 막히면 다른 기계를 찾아갑니다. 당신이 더 이상 쓸모 없어지면 새로운 사람을 찾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이 관계에서 당신이 받은 게 뭐가 있나? 생각해봐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항상 당신만 주었습니다. 시간을, 노력을, 인맥을, 돈을. 그들은 받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흘러왔습니다. 관계는 균형입니다. 한쪽이 계속 기울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당신이 항상 주는 쪽이라면, 그리고 상대방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세 번째 유형, 꺼진 정오밤입니다. 집에 들어옵니다. 어둡습니다. 불을 켜려고 스위치를 누릅니다. 켜지지 않습니다. 전구가 나갔습니다. 사다리를 가져옵니다. 전구를 새 것으로 바꿉니다. 스위치를 누릅니다. 방이 환해집니다. 하지만 어떤 전구는 바꿀 수 없습니다. 바로 사람이라는 정우입니다. 나간 정우는 아무리 스위치를 눌러도 켜지지 않습니다. 그냥 어둡습니다. 영원히 어둡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만나면 방 안이 어두워집니다.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당신이 좋은 소식을 말해도 그들은 그늘을 들이웁니다.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당신은 들뜬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들의 반응은 아, 그래? 이제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겠네. 책임만 늘어나고 월급은 얼마 안 오를 텐데. 윗사람들 눈치 보느라 힘들겠다. 새 차를 샀어요. 당신은 기쁜 마음으로 자랑합니다. 그들의 반응은 기름값 엄청 나오겠다. 보험료도 비싸고 주차하기도 힘들 텐데 관리하느라 돈 많이 들 거야. 연애를 시작했어요. 당신은 설레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그들의 반응은 금방 헤어질 거야. 다들 그래. 처음에만 좋지. 시간 지나면 싸우게 돼. 요즘 연애가 뭐가 좋아. 이들은 어둠 속에 너무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빛을 두려워합니다. 눈이 부십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당신이 빛나는 게 싫습니다. 당신이 행복한 게 싫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자신의 어둠이 더 도드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불행이 더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빛을 끄려고 합니다. 조금씩, 천천히, 눈치채지 못하게. 당신의 기쁨에 의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성공에 걱정을 표합니다. 당신의 행복에 경고를 날립니다. 험담은 그들의 언어입니다. 모임에 나가면 항상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없는 사람 이야기를. A는 원래 그래. 믿으면 안 돼. B는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텅 비었어. C는 뒤에서 욕해. 조심해. 당신 앞에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그럼 당신이 없을 때는 어떨까요? 당연히 당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열심히 일하면 저 사람 너무 튄다고 합니다. 당신이 쉬면 저 사람 게으르다고 합니다. 당신이 친절하면 위선적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솔직하면 싹수 없다고 합니다. 당신이 꿈 이야기를 하면 웃습니다. 비웃는 게 아닙니다. 걱정하는 척 웃습니다. 그거 어려운데? 실패하면 어떡하려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주변에서 해본 사람 있어. 다들 실패했는데 너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들은 자신의 두려움을 당신에게 투사합니다. 자신이 도전하지 못한 것을 당신도 도전하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포기한 꿈을 당신도 포기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실패한 것을
당신도 실패하기를 은근히 기대합니다. 식물을 키워본 적 있나요? 화분에 작은 씨앗을 심습니다. 물을 줍니다. 햇빛에 둡니다. 싹이 트입니다. 잎이 나옵니다. 자랍니다. 하지만 햇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들어갑니다. 잎이 누렇게 변합니다. 결국 죽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빛이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응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과 있으면 당신이라는 식물이 시듭니다. 희망이 말라갑니다. 열정이 꺾입니다. 꿈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어느새 당신도 어둠 속에 익숙해집니다. 2부 가까이 해야 할 3가지 유형. 자, 이제 해운대의 파도를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파도는 밀어내야 하지만 어떤 파도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바다가 건강하게 숨 쉴 수 있습니다.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평생 곁에 두어야 할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유형, 거울이 되어주는 사람. 또 다른 카페입니다. 또 다른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당신이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요즘 이런 고민이 있어. 회사를 그만둘까 말까 고민 중이야.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은데 무섭기도 하고. 친구는 조용히 듣습니다. 끼어들지 않습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끝나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무엇이 널 무섭게 만들어? 이들은 조언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들이대지 않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너도 이렇게 해봐. 이런 식이 아닙니다. 대신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습니다. 마치 거울처럼 당신을 비춰줍니다. 당신이 보지 못한 당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신 안에 있던 답을 당신 스스로 찾게 합니다. 그게 진짜 친구입니다. 그게 진짜 조언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답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들이 직접 해결책을 준 게 아닙니다. 당신 안에 이미 있던 답을 그들의 질문이 끄집어낸 겁니다. 당신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그들이 명확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고 나면 개운합니다. 머리가 맑아집니다. 안개가 거친 것 같습니다. 길이 보입니다. 방향이 선명해집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전시켜줍니다. 마치 햇볕을 쬐은 것처럼 따뜻해집니다. 마치 숲속을 걸은 것처럼 상쾌해집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진짜로 듣습니다. 핸드폰을 보지 않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눈을 봅니다. 당신의 말에 집중합니다. 당신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유형, 계절처럼 변하지 않는 사람. 창밖을 보세요. 봄이 왔습니다. 꽃이 핍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나무잎이 무성합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듭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립니다. 계절은 변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당신이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똑같은 태도로 대합니다. 당신이 승진했다고 말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처럼 느낍니다.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기뻐합니다. 진짜야? 정말 축하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당연한 결과야. 저녁 먹자. 내가 살게.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납니다. 가식이 없습니다. 표정이 환합니다. 눈이 웃고 있습니다. 반대로 당신의 사업이 망했다고 말하면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위로가 아니라 격려를 합니다. 동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다시 일어설 거라고 믿습니다. 한 번 넘어졌다고 끝난 거 아니야. 이번 경험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야.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진심이 느껴집니다.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일관성입니다.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오늘 친하다가 내일 멀어지지 않습니다. 기분에 따라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득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생각해 보세요. 북극성을 아시나요?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길을 잃었을 때 북극성을 찾았습니다. 방향을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당신에게 북극성입니다. 당신이 길을 잃었을 때 올려다보면 보이는 사람, 당신이 방황할 때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 유형,
켜진 등대 어두운 밤입니다. 바다입니다. 배 한 척이 있습니다. 항해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칩니다. 파도가 높아집니다. 배가 흔들립니다. 방향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때 멀리서 빛이 보입니다. 등대입니다. 빛이 깜빡입니다. 계속 깜빡입니다. 배는 그 빛을 따라갑니다.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드디어 항구에 도착합니다. 안전합니다.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빛나는 사람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 힘든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 그들과 있으면 밝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들의 긍정이 전염됩니다. 그들의 열정이 옮겨옵니다. 그들의 웃음이 퍼집니다. 마치 불씨처럼 하나의 불씨가 다른 것에 옮겨 붙듯 그들의 에너지가 당신에게 옮겨 붙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들은 억지로 밝은 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식이 없습니다. 연기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삶을 사랑합니다. 진짜로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에도 기뻐합니다. 창밖에 보이는 화창한 날씨에도 즐거워합니다. 길에서 마주친 강아지를 보고도 웃습니다. 친구의 안부 문제도 감사합니다. 삶의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당신이 힘들다고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함께 슬퍼합니다. 공감합니다. 위로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우리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문제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함께 마주합니다. 함께 고민합니다. 함께 해결책을 찾습니다.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입니다. 그 말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당신이 꿈을 이야기하면 함께 꿉니다. 그거 좋겠다. 멋진데. 어떻게 시작할 거야? 나도 도와줄게. 뭐가 필요해? 당신의 꿈을 비웃지 않습니다. 당신의 도전을 말리지 않습니다. 응원합니다. 지지합니다. 때로는 함께 뛰어듭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할 줄 압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동료가 승진하면 같이 기뻐합니다. 이웃이 행복하면 함께 웃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압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 자신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다른 사람의 행복이 자신의 불행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는 충분한 기회가 있다는 것을, 충분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해운대가 가르쳐준 선택의 지혜, 다시 해운대 바다를 보세요. 이른 아침입니다. 해가 떠오릅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빛이 퍼집니다. 하늘이 물듭니다. 바다가 반짝입니다. 어떤 파도는 빛을 반사합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장관입니다. 하지만 어떤 파도는 어둡습니다.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빛을 삼킵니다. 반사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빛을 반사합니다. 더 밝게 만듭니다. 더 크게 만듭니다. 함께 있으면 세상이 환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빛을 삼킵니다. 어둡게 만듭니다. 작게 만듭니다. 함께 있으면 세상이 우울해 보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매일 우리는 선택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로 갈까?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선택은 이것입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가? 평생을 산다 해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누구와 나눌 것인가? 누구의 영향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의식하든 하지 못하든, 가까운 5명의 평균이 당신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누구와 함께 성장할 것인가?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함께여야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잘못된 사람과 함께 가면 오히려 후퇴합니다. 이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만듭니다. 이번 달의 선택이 다음 달을 만듭니다. 올해의 선택이 내년을 만듭니다. 평생의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만듭니다. 멀리 해야 할 사람들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그들은 당신에게서 빼앗아 갑니다.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희망을 빼앗아 갑니다. 꿈을 빼앗아 갑니다. 함께 있으면 당신은 작아집니다. 움츠러듭니다. 무기력해집니다. 반면 가까이 해야 할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들은 당신에게 더해줍니다. 용기를 더해줍니다. 기쁨을 더해줍니다. 가능성을 더해줍니다. 함께 있으면 당신은 커집니다. 펼쳐집니다. 당당해집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난 후 당신은 어떤 기분인가요?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쳐 있나요? 충전되었나요? 만나기 전보다 피곤한가요? 상쾌한가요? 에너지가 떨어졌나요? 올라갔나요? 우울한가요? 희망차나요? 세상이 어둡게 보이나요? 밝게 보이나요? 내일이 두렵나요? 기대되나요? 작아졌나요? 커졌나요? 할 수 없을 것 같나요?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주눅 들었나요? 당당해졌나요? 이 질문들의 답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복잡한 분석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감정이 답입니다. 당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때로는 오랜 인연을 끊는 게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던 친구, 대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선배, 회사 동기, 이웃, 친척, 오래 알았다고 해서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내가 나쁜 사람인가? 죄책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당신에게 미안해한 적이 있나요? 그들은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나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부모도, 배우자도, 자식도, 친구도 결국 당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썩은 과일을 버리는 게 냉정한 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관계에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옷장을 정리하듯, 서랍을 정리하듯, 안 입는 옷은 버립니다. 고장난 물건은 버립니다. 공간을 만듭니다. 새로운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요 해운대의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세요. 끝없는 바다, 밀려오는 파도, 떠오르는 해, 날아가는 갈매기.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룹니다. 균형을 맞춥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야 합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어떤 파도를 받아들이고 어떤 파도를 밀어낼 것인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을 멀리 할 것인가? 저는 앞으로도 이 채널을 통해 해운대의 평온한 영상과 함께 인간관계의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선인들이 남긴 명언들을 함께 읽고 싶습니다. 삶의 통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익자사무, 손자사무, 유익한 버시셋 있고 해로운 버시셋 있다. 정직한 사람, 신에 있는 사람, 견문이 넓은 사람이 유익한 벗이다.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 아첨을 잘하는 사람, 말만 잘하는 사람이 해로운 벗이다. 2000년 전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통합니다. 진리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조금 더 가볍고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 서로를 응원하는 관계, 함께 성장하는 인연,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요. 서로를 응원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공간을 만들어가요. 여러분이 있어서 이 채널이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해운대의 파도처럼 여러분의 하루도 리듬 있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평온하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